많이 봤던 문제잖아요. 하나는 극한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뭐 하나는 이제 수렴하는 이 극한 조건인데 이게 그냥 단순 발산이 아니고 플러스 무한대로 늘어나는 발산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가지고 특별한 관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하는 건데 3fx 나 마이너스 2gx잖아요. 이거를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는 요 gx로 나눕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나누기 할 때는 분자와 분모가 수렴하고 분모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땐 그 결과도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된다. 이게 이제 극한의 성질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성질은 아니지만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분자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3으로 수렴하고 얘는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나눈 결과는 수렴합니다. 얼마로 수렴하냐면 0으로 수렴해요. 요건 알 수 있죠. 그래서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분의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요렇게 되는 수열이 오면 요거는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죠. 요 관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하셔가지고 무한대로 오는 것으로 나누면 이 극한값이 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분류를 해보면 3 곱하기 gx분의 fx라는 식으로 정리되고 얘는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정리되잖아요. 이 녀석의 x가 무한대 로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니까 이 녀석도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뺀값이 수렴했을 때 둘 중 하나가 수렴하면 나머지 하나도 수렴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이 녀석의 값이 0이 되게 되는 적당한 값으로 수렴을 해야 돼요. 그래서 gx분의 fx라는 녀석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올라갈 때 수렴값은 3분의 2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본식은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변형시켜 풀어요. gx로 위아래를 나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분자는 이렇게 되죠. 6fx gx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그냥 마이너스 20이라는 상수가 되는 거고 밑에도 마이너스 3의 gx분의 fx가 되는 것이고 뒤에는 4가 되는 거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요 값은 극한값이 얘죠. 여기는 요 값도 극한값이 얘고 그래서 수렴하게 되는 거니까 계산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분모는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뒤에는 4고 얘는 4죠. 앞에 6 있는 거 잊지 마시고 마이너스 20입니다. 계산하면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8로 수렴하리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요게 이제 한 개의 방법이고 뭐 해설에서는 얘를 hx라는 식으로 치환해가지고 얘를 hx로 바꿔 풀어라 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이 가장 심플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인데 저 fx가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함수일 수도 있어요. 다항함수는 보장이 안 되니까 뭐 구간으로 나눠진 구간함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식을 먼저 인수분해를 해보셔야 돼요. 그죠?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방정식을 풀려면 인수분해를 하는데 이 fx를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을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fx가 제곱이 돼 있고 그 뒤에는 fx로 묶어내시면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2, x제곱에 여기가 fx 그리고 마지막에는 플러스 4x제곱이죠. 그래서 항 3개짜리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수분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fx, fx 이거는 4x니까 2랑 2x를 쪼개면 제고요. 이렇게 줘야 되지. 마마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가죠. fx 마이너스 2 괄호 닫고 곱하기 fx 역시 마이너스 2x제곱 괄호 닫고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fx라는 함수의 형태가 2라고 하는 상수 함수가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2x제곱이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되는 상황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꼭 얘만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 fx가 이게 됐다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봅니다. x축, 여기를 y축. 일단은 2라고 하는 상수함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함수. 이게 y는 2라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 이 x제곱이라는 함수는 꼭지점이 원점인 아래로 올라긴 함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점을 잠깐 체크해보면 이 점은 몇 콤마 몇이죠? 1콤마 2가 됩니다. 여기가 1일 때 여기 2 찍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fx를 정의할 때 이 함수를 가져도 되고 이 함수를 가져도 돼요. 근데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함수에서 이 함수로 변환이 되려면 여기 만나는 이 교점에서 두 개를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타고 이렇게 왔으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계속 올라가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문제에서는 그 fx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최대값이에요. 여기. 그 말은 뭐냐면 요 그래프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그래프를 사용하면 최대값이 2보다 커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최소값이 0이니까 얘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근데 얘를 지나가려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fx 함수는 이거를 타고 오다가 여기서 밑으로 꺾여서 0을 찍고 다시 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또 얘를 타고 가는 이런 함수가 바로 fx 함수로 확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기에 있는 걸 찾아보면 마이너스 3분의 4는 얘보다 살짝 왼쪽에 있는 함수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2가 되는 거고 1번 맞고 2번은 fx는 x는 1에서 극대가 아니다인데 여기죠. 문제는 이걸 공부를 정확하게 안 하신 분들은 여기가 이거 뾰족하니까 미분 불가겠네? 그럼 미분 불가니까 극대극소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2번이 틀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맞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극대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미분이 안 되니까 극대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극대극소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미분이 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극대의 정의는 적당히 내가 관찰하려는 점, 그 주변의 값들 중에서 그 점이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이면 극대입니다. 그 혼자 완벽하게 커서 이렇게 돼도 극대인 거죠. 여기도 극대예요. 주변 값보다 적당히 가장 크니까. 이것도 극대입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가도 여기를 잡으면 이 주변 값보다 크거나 같다. 즉 다 같아도 여기를 극대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다 똑같아도 그냥 가장 크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값보다 얘가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면 그렇죠? 독보적으로 혼자 커도 되고 아니면 뭐 같아도 되고 전부 다 극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극소도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되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면 여기에 있는 값은 주변 값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거나 같은 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극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극대예요. 가다가 불연속이야. 여기가 그럼 뭐냐? 얘도 극대예요. 주변 값보다 가장 크니까. 그러니까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미분이냐 미분 가능이 안 되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주변 값 적당히 잡아서 가장 크거나 같으면 극대로 정의됩니다. 정의가 그래요. 그래서 미분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얘가 극대예요. 적당한 주변값 이렇게보다 가장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극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말이죠. 극대가 되는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감소합니다. 감소하잖아요.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F'C가 2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살펴보면 여기 1일 때 기울기가 이 함수가 지금 y는 2x 제곱이잖아요. 미분을 합니다. 4x죠. 그럼 1일 때 여기에 순간적인 기울기가 4예요. 4. 여기는 순간적인 기울기가 0이고. 그럼 당연히 중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올라갈 테니까 중간 어딘가에서 2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살펴봐도. 3번은 그냥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4번도 확인하시면 되고 마지막 5번은 미분 불가능하지 않은 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이 두 개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그 곱해진 구성식 F랑 G가 만약에 특정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라는 보장이 없을 때, 즉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절대로 곱함수의 미분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곱함수의 미분법은 둘 다 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hx라는 식을 보자마자 h를 미분해야지 f'x, gx 더하기 fx, g'x 여기다 1을 집어넣어야지 하는 순간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g라는 함수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러면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1을 꽂았을 때 G'1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이 식에는 적용될 수 없는 관계식입니다. 가끔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식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구조대로 일단 예상하고 들어가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함부로 이 식을 써서 계산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진짜로 내가 디테일하게 야 식이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간소화시켜서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좌극한 값을 계산한 다음에 같아지면 미분 가능이 돼. 그런 상황의 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함부로 쓰지 마시고 그냥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 정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대로. 정의대로 정확하게 풀어서 답을 구하시고 이런 어떤 일종의 이제 편법이죠. 이런 방법들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이거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계산 자체가 조금 복잡해요. 이걸 증명하기에는. 그러니까 일일이 상황마다 다 이제 어떻게 풀지를 막 분류해서 외우시기보다는 그냥 이런 경우에 좀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죠. 미분 불가능한 상황에서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면 그냥 정의대로 풀어서 계산을 합니다.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풀립니다.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답이 안 나와요. 자, 우리가 할 일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f라는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일단 미분이 가능하니까 뭐 됐고 g라는 함수는 1에서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1에서 미분이 불가능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x는 1에서 hx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이게끔만 식을 만들어내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에서의 미분값을 문제에서 줬어요. 야 h를 미분에서 1을 대입하면 미분 가능도 되고 결과값이 12가 나와야 되고 좋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정의대로 이제 풀어낼게요. 자, 그러면 x가 1일 때 미분이 가능할 때 일단 우선 x는 1에서 hx 함수가 당연히 연속이 돼야 됩니다. 이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얻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다르죠? 그러면 연속인 이 함수가 x는 1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0의 값을 갖는 함수여야 된다. 그래서 f1일 때가 0이 찍혀야 되는 거고 얘가 다항함수기 때문에 fx의 인수 안에는 x-1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2차 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말고 하나가 더 있어. 그럼 여기를 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가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fx는 이후에 요식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gx라는 애는 1일 때와 1이 아닐 때 함수가 틀어지기 때문에 일단 불연속이에요. 1 넣어보면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합시다. h'1을 정의할 때는 극한값을 보는 거죠. x 기준으로 1로 갈 때 이렇게. 그리고 분모는 다 아시겠지만 x 빼기 1, 분자는 해당 함수 h죠. hx에서 h1을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게 존재하면은 h'1이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실제 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거의 정체는 fx랑 gx를 곱해 놓은 함수인데 잘 보십시오. x가 1로 다가가는 상태니까 x가 딱 1은 아니죠.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인데 이 g라는 함수를 보면 1일 때는 2라는 값을 갖지만 1이 아닐 때는 1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1 플러스랑 1 마이너스를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차피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얘에서 사용되는 이 식은 그냥 위의 식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gx라는 함수가 뭐 1보다 클 때는 2식, 1보다 작을 때는 2식 해서 구간함수로 이렇게 1 기준으로 다른 함수가 나와 있을 때는 플러스일 때 따로 구하고 마이너스일 때 따로 보셔야 됩니다. 좀 더 귀찮죠. 근데 지금은 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식 안에다가는 자 fx는 아까 우리가 가정한 식을 넣으시고 x-1에 x 플러스 k를 넣으시고 gx는 이 녀석은 1이 아닌 거니까 1이 아닐 때 식을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인수분해해서 넣으면 괄호 할게요. x 마이너스 4 됐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h1은 이거 함수 값이에요. 극한값 아닙니다. 정확하게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입니다. 그러면 얘는 f1, g1인데 f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값이니까 0이고 혹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g1은 딱 1일 때 함수값을 쓰셔야 돼요. 1일 때. 1일 때 2죠. 그렇죠? 여기다 1 넣으시면 안 돼요. 얘는 1이 아닐 때 쓰는 식이니까 여기. 그러니까 극한값은 여기서 나오고 함수값은 여기서 나옵니다. 극한값, 함수값이 달라요. 여기다 극한값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함수값이 함수값. 여기다가는 2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곱해봤자 0이니까 여기는 그냥 빼기 0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모 자리는 x-. 됐죠? 자,
자, 얘의 극한값이 얼마가 나오게끔 세팅이다? 그죠? 12가 나오게끔 세팅이고,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0분의 5꼴의 극한입니다. 좌극한, 우극한 나눠지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얘를 약분하시고 1을 대입하시면 되죠. 여기가 1 플러스 k, 얘는 1 곱하기 마3이니까 그냥 마3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0이죠? 아, 플러스 10이네. 플러스 10이니까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 k 값은 마이너스 5로 정해집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x-1을 가지고 x-5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요. 여기까지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하라는 거 봅시다. 요거는 간단하죠? 변수가 x제곱이니까 밑에 똑같이 여기도 x제곱, 모양 똑같이 잡는 거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앞에 리미트 x가 2로 가도 결국은 요게 요 값이 4예요, 4. 즉 이거는 4라는 지점에서의 이 기울기를 찾는 거죠. 그리고 요 식은 원래 x-가 있었는데 x 플러스 1을 더 곱한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왼쪽에 있던 거 이렇게 데리고 오시고 여기다가 얘랑 똑같은 거 하나 이렇게 써오시고 약분하시면 x 플러스 2라는 결론이고. 그래서 얘는 정의될 때 f 프라임 2가 아닙니다. 4예요, 4. 다 알죠? 여기다가는 그냥 2를 대입한 값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f 프라임 4를 구해서 4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전개해서 미분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산수죠. 그래서 f 프라임 x는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 얼마 넣어야 되죠? 그렇죠. 4를 넣으니까 f 프라임 4는 2. f 프라임 4가 2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죠? 정답은 8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주기가 2씩 반복이 되고 그 주기 2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구간함수로 나타내놨죠. 일단 상황 자체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0이고 1이죠. 중요한 게 이 0이라는 부분은 요 앞식에서 사용이 되고 1이라는 식은 요 밑에 식에서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그건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0에서부터 1, 그 다음에 1에서부터 또 2까지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앞쪽에는 저 위로 블록인 2차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 밑에는 직선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식은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k식이고 얘는 x 플러스 1식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0이라는 경계값은 여기 들어가고 1이라는 경계값은 요 식에 포함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0부터 2까지가 그 뒤에 2부터 어디까지? 그죠? 4까지에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다. 자, 시작을 해봅시다. g라는 함수가 fx랑 f를 변형한 식을 더해놓은 함수인데 2에서 연속이 되는 걸 확인하래요. 그러니까 2에서만 그냥 조사를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습니다. gx가 fx 다음에 더하기 여기 k가 붙어있네. 그 다음에 f 얼마죠? x 플러스 1이죠. 자, 우리는 이 녀석을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죠. x가 2에서니까 2의 우극한일 때, 그 다음에 x가 2의 좌극한일 때, x가 정확하게 2일 때. 그래서 이거 계산을 다 하시고 이거 계산을 다 하시고 더하기 해서 같아지게끔만 k 값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2 플러스인데 여기에 정의역에 2보다 살짝 큰 방향에서 이렇게 2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함수를 관찰했던 2가 여기잖아요. 근데 이게 오른쪽에서 접근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반복될 테니까 여기 모양이 얘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본다는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0의 우극한을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2 플러스가 되면 사실은 이 식 간격이 똑같으니까 0 플러스를 보는 거랑 똑같아서 이 식에다가 0 플러스 상태의 극한값을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k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그 다음에 2 플러스니까 여기 이 정의역에는 3 플러스가 작동을 하게 되죠. 근데 2 플러스니까 3 플러스. 근데 3 플러스는 여기잖아요. 근데 어차피 요거를 요쪽이랑 똑같으니까 얘를 일로 당겨서 보면 되는 거니까 2를 줄이면 2 마이너스에서 관찰하는 건 똑같아요. 2 마이너스가 아니라 1 플러스. 이렇게. 기도의 값에서 이만큼 왼쪽으로 보낸 값이랑 똑같죠. 여기가 3일 텐데 3의 이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거는 1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걸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의 우극한을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f의 1의 우극한은 여기다가 1을 넣으시면 되죠. 그죠? 여기다 1 넣으면 얘는 2가 되고 앞에 k가 있으니까 2k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랑 더하면 얘가 3k라는 우극한 값이 확보가 돼요. 됐죠?
자, 여기도 가겠습니다. 2의 좌극한이니까 여기가 2죠. 좌극하니까 이거죠. 여기다가 2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3으로 확정이 되고 여기다 2 좌극한을 넣으면 2 더하기 1이니까 3 좌극한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3 좌극한이면 여기에 왼쪽을 보란 얘기니까 여기서 왼쪽을 보는 거랑 똑같죠. 1의 좌극한이랑 똑같습니다. 주기함수니까 2를 그냥 빼셔도 똑같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2의 좌극한을 관찰하는 거 2의 좌극한이 아니라 1의 좌극한 1의 좌극한을 관찰한 자꾸 1이라고 해놓고 2라고 쓰고 있네요. 이렇게 그럼 1의 좌극한이면 1의 그렇죠? 이쪽에서 보는 거죠. 이쪽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넣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K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K 앞에 K 있는 거 명심하죠.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앞에 K가 있고 얘 극한값 이거니까 K 곱하기 1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함수값도 해볼까요? 함수값. 자, 2일 때인데 2일 때는 이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죠. 2일 상황은 이 오른쪽 식에 넣는 건데 2일 때 함수값은 0일 때 함수값이랑 똑같으니까 여기다 0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K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가 여기 들어가면 얘는 F3을 구하라는 값인데 F3의 값은 F1의 값이랑 똑같고 F1의 값은 오른쪽 식에 1을 집어넣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는 2K가 되겠네요. 아니다. 더하기지. 더하기니까 3K. 자, 우극한 그리고 좌극한 함수값인데 어차피 얘랑 얘는 똑같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얘랑 얘만 마저 이제 똑같게 되게끔 K값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3K는 쓰시고 이거는 더하기 3에다가 요 K를 분배하시면 K 제곱에 마이너스 K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 K 값 두 개 나오네요. 하나는 1하고 하나는 3이네요. 이렇게 1하고 3이니까 더한 값이 4다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가나다 조건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이제 F라는 함수를 만들어 봐야겠네요. 그래서 일단 가부터 한번 상황을 보면 X가 무한대로 늘어날 때 0으로 수렴한다. 그 말은 얘 fx의 차수가 얘보다 더 낮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x는 3차 이하죠. 이하. 그러니까 3차가 돼도 되고 2차가 돼도 되고 1차가 돼도 되고 이렇게 상수도 됩니다. 상수도 뭐 충분히 가능하죠. 다항함수에 상수도 들어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나다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상황을 봅시다. 분모는 n값에 따라서 이제 차수가 달라지는데 요 오른쪽에 결과값이 극한값이 뭔가 있죠. 근데 1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1이도 되기도 하잖아요. 어쨌건 얘는 0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거나 더 작아도 안 돼요. 완벽하게 똑같아야지만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랑 똑같다. 근데 fx가 최대 3차까지 되기 때문에 얘 상황을 볼 때 n값에 일단 3부터 3 넣고 2 넣고 1 넣고 그다음에 빵 넣었는데 n값이 자연수니까 빵은 안 되겠네요. 3 넣고 2 넣고 1 넣어서 그때그때마다 fx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n값이 가장 큰 3일 때라고 한번 해봅시다. 간단해요. 분모가 4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있는 이 상태인 거고 여기는 이제 3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극한값은 얼마가 넣어야 되냐면 n값이 3일 때니까 짝수 제곱이라서 이렇게 떨어지죠. 리미트 x가 무한대. 여기가 fx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fx를 한번 구해봅시다. 분모가 4x 세제곱이니까 fx의 최고차항도 얘랑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1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x 세제곱으로 가면 3차 이렇게. 됐어요?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저 다조건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조건에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의 0인자가 무려 몇 개 있냐면 2개 있습니다. 얘가 다 지워져야 되죠. 다 지워지고 뭔가 p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지금 fx 플러스 2라고 하는 상수함수인데 이거 잘 보세요. 이게 fx만 있는 게 아닙니다. fx가 아니라 fx 플러스 2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어떻게 생겼을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할 게 이 2를 항상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이게 약분이 돼야 되죠. 얘가 2개. 그러니까 이 식 안에는 당연히 x-2의 제곱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이제 3차기 때문에 얘도 3차여야 돼서 항이 하나 더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4였으니까 4x로 시작하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아니면 4를 앞으로 빼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뭔지 모르니까 k라고 일단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요 fx 플러스 2가 요 식이 되는 거니까 얘랑 그죠? 얘랑 약분이 될 거고 2를 대입하면 8 플러스 k가 돼서 이 p 값이 8 플러스 k로 떨어지게 돼요. 됐죠? 여기에서 이제 p 값을 잡아 놓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로 가봅시다. n 값이 2일 때. n 값이면 리미트는 생략을 하고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4x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x 제곱인데 얘네들이 차수가 똑같으니까 여기 하나로 결합이 돼요. 그래서 3x 세제곱이 됩니다. 분모는 3x 세제곱. 제곱이죠. 세제곱이 아니고 3x 제곱이죠. 그리고 분자는 fx 플러스 2인데 요 fx 플러스 2가 얘가 얼마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1로 떨어져야 돼요. 그죠? n 값이 지금 2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1로 떨어져야 되고 그럼 0이 아닌 값이 나왔으니까 얘의 차수는 얘랑 같은 2차 최고차항의 개수는 부호만 반대. 그래서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고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이거 되게 쉬워요. 분모에 x-2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요게 p값이 뭐가 나오려면 얘가 0인자가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즉 fx 플러스 2라고 하는 식 안에는 fx 플러스 2라고 하는 그 식 안에는 얘가 인수로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2차가 다 완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요 개수만 최고차항의 개수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p값을 구해보면 얘가 얘니까 이게 다 약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자는 마이너스 3만 남으니까 약분을 다 하고 마이너스 3만 남으니까 p값이 마이너스 3으로 확정이 돼버리네요. 이렇게 됩니다. 아, p값이 마이너스 3이구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n값이 1일 때를 들어가 봅시다. n값이 1일 때. 이게 n값이 1이면 이 분모가 잘 보세요. 분모가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x제곱이죠. 얘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x x제곱입니다. 이게 최고차항이에요. 근데 이게 플러스 1로 나오려면 얘도 얼마여야 되죠? 2차여야 되죠. 2차. 그렇죠? 이게 2차여야 돼요. 그럼 얘가 2차이려면 얘랑 개수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일단 똑같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요 녀석이 2차고 요 녀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어야 돼요. 그래야 마이너스 1과 1이 돼서 아니다. 이 녀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마이너스 1이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1로 들어오시면 분모가 지금 x-2의 제곱이 0인자가 있잖아요.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되니까 fx 플러스 2라는 값이 극한값이 p가 나오기 위해서는 fx 플러스 2라는 녀석의 인수 안에 얘가 다 들어있고 그죠? 요게 다 들어있고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했다고 치고 p값이 마이너스 1로 확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p값을 다 구했죠. 근데 fx를 확인하려면 여기는 k값을 구해서 넣어줘야 이제 fx가 확정이 되는 거니까 p값들에 대한 조건 중 하나가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2죠. 다 더하면 4 플러스 k죠. 이게 마이너스 2니까 k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k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6을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조심하실 거는 문제에서 이제 f0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0 구할 때 여기다가 0 넣고 끝내시면 안 돼요. 여기 왼쪽에 보이면 플러스 2 보이죠? 요걸 우변으로 넘겨놓고 계산을 완료해야 f0가 나옵니다. 그래서 f0를 구해봅시다. f0는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4고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던 거 넘으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6 이렇게 떨어져요. 마이너스 26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0 대입하시면 f0는 얘는 마이너스 12에다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녀석에다가도 0을 대입하시면 이거는 당연히 뭐 답이 안 되겠는데요. 얘는 마이너스 4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6밖에 안 돼요. 가장 어떤 값 찾으세요? 가장 최소값 찾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26 가장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나눗셈으로 표현된 함수의 이제 연속성을 묻는 거죠. 자, 이거는 일단 잠깐 보세요. 만약에 함수가 fx분의 g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는 알파에서의 연속을 물을 따
연속성은 좌극한,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딱 똑같아야 되죠. 즉 함수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모 자리가 0이 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알파일 때 0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설령 이 0인자랑 0인자가 약분돼서 사라지게 된다 하더라도 x가 알파일 때 분모가 0이 됐다? 그럼 그 자리가 함수값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즉 이 그래프를 그렸다 하더라도 알파인 그 지점에서는 함수값이 없어. 이렇게 빵꾸가 뽕 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별도로 이 함수값을 따로 정의를 해주면 뭐 연속이게 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녀석에 대한 알파 값일 때의 함수값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분모가 알파일 때 0이 돼버린다? 이러면 무조건 그때는 불연속이 돼요. 알겠죠? 불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함수값이 따로 잡혀있지도 않은데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 그러면 저 분수꼴의 함수는 무조건 그 자리가 구멍이 생기거나 아니면 점근선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불연속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지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조심할 게 문제에서 연속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극한을 물어볼 때 있죠. 극한은 함수값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있든 없든 분모가 0이 되더라도 약분이 되면서 0이 되면 괜찮습니다. 알겠죠? 근데 연속은 약분이 되더라도 안 돼요. 약분이 되면 함수값이 따로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것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여기는 이 녀석의 이 분모가 0이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적당한 뭐 A, B가 세팅되면 0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 어디를 봐도 이 G라는 녀석의 특별한 어떤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분모값이 0이 되는 상황에서 함수값이 따로 지정이 안 돼 있구나. 절대로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자가 만약에 불연속이 벌어진다면 이 분모가 얘를 커버해 줄 수가 없어요. 얘가 불연속이고 2에서 얘도 적당히 2에서 잘만 불연속이면 불연속과 불연속을 나누기 하다 보면 이게 연속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분모에 있는 함수가 연속인 함수밖에 안 되잖아요. 2차 함수니까. 얘가 연속인데 얘가 만약에 불연속이야. 근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면 얘는 여전히 불연속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결론. fx는 x는 2에서 무조건 연속이 돼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 x제곱 a-4 x 플러스 b는 모든 실수에서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즉 근이 없다가 되는 거고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작아야만 합니다. 됐죠? 이렇게 조건이 두 개 붙습니다. 일단 fx가 2에서 연속이니까 2의 함수값과 2의 함수값이 그냥 똑같다라고 해도 되죠. 위에다 넣으면 6 플러스 a가 되고 밑에다가 넣으시면 2 플러스 b. 이게 같아야 돼요. 뭐 정리하시면 뭐로 할까요? b는 뭐 a 플러스 4 뭐 이렇게 해놓을까요? 일단 이게 첫 번째로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쓰시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죠. a 마이너스 4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시니까 4b.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넣읍시다. 그러면 a-4의 제곱이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8, a 플러스 16으로 전개되고 얘는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4a에다가 마16. 이게 0보다 작다. 얘랑 얘는 없어지고 그래서 a제곱이 마이너스 12a 이렇게 나오네요. 0보다 작다니까 a 값을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12 뭐 이런 거 간단하니까. A는 0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어야만 한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 값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몇 개죠? 11개죠. 11개. 이렇게 계산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수령 3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뭐 기본적인 내신 문제죠. 0에서 2 사이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 극대극소라는 거는 도함수의 부호 변환점. 0 되는 지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부호 변환점입니다. 알겠죠? 0만 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시고 3x 제곱에 마이너스 6에다가 1 플러스 분수 들어가서 조금 귀찮겠네요. 계산이. 어쨌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1까지. 이게 도함수죠? 이 도함수의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여기 정의역이 지금 0에서부터 2 사이죠. 여기에 극대극수를 가지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 참수가 여기 안쪽에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두 개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플러스니까 이렇게 해서 바뀌어야 되죠. 여기가 극대점이 될 거고 여기는 극소점이 될 거고.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요. 주어진 범위 안에 두 실근이 안쪽에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만 합니다. 서로 다른 두 근 있어야 되잖아요. 판별식 쓰시면 짝수 공식을 써볼까요? 절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제곱할 거니까 없애고 3에 1 플러스 2분의 a를 제곱하는 거죠. 제곱을 하시고 b 프라임 제곱에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에 3,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계산 좀 복잡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거 먼저 계산해 봅시다. 뭐 어떻게 할까요? 제곱을 일단 할까요? 9에다가 얘는 1 플러스 둘이 곱한 다음에 2 곱하니까 a가 되는 거고 4분의 a 제곱이 하나 나오네요. 그리고 얘는 곱하니까 9a에다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 양변에 어떻게 하죠? 4를 곱할까요? 4, 4, 4 4를 곱하면 전개를 먼저 합시다. 전개하면 얘가 4분의 9a 제곱. 계산이 좀 복잡하네요. 9a 틀린 데 없나 확인하시고 이렇게 되고 얘는 없어지네요. 그러면 양변에 9로 나누시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a 제곱에 18인데 9로 나누면 2의 2만 남고 그리고 0보다 크다. 됐죠? 양변에 4를 곱하면 a 제곱에 플러스 8a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맞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a 값이 0보다 마이너스 8보다 더 작거나 아니면 a 값이 0보다는 더 커야 되는 이렇게 일단 판별식의 범위. 자, 하나 됐고. 자, 두 번째는 요 축도 요 0과 2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죠. 축이 바깥으로 밀려버리면 한 근은 무조건 바깥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요 축이 안쪽에 놓여 있어야 된다.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이건 좀 간단해요. 이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1 플러스 2분의 a가 되고 요 축이 0하고 2 사이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 빼서 2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얘도 1 빼서 2 곱하니까 2가 되고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 지금 축이 안쪽으로 들어온 다음 0하고 2 바깥으로 얘가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0일 때에 양수값이 된다라고 해서 얘를 안쪽에 잡아두시고 2일 때도 안쪽에 양수가 된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범위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0이 되면 안 돼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f 프라임 함수에다가 0을 집어넣은 값이 일단 양수여야 되고 이거 먼저 풀어봅시다. 여기다 0 넣으면 얘만 남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이게 0보다 크다. 그러면 1보다 a 값이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넘어가서 약분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f 프라임 2 이 값도 0보다 커야 되는데 f 프라임 2는 계산을 좀 해야 되네.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12가 되고 그 다음에 저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에다가 여기서 2 곱해가지고 이렇게 분배하면 되는 거죠. 계산이 알아서 잘 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전개하면 마3a 플러스 1이 플러스 3이죠. 이게 0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9a 상수는 얼마? 얘랑 얘는 없어진다. 여기에 3이네. 분수다. 3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네요. 다 했다. 이게 네 가지가 나오죠. 부등식이 되게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어떤 특정 범위 안쪽에 두 개 다 있을 때가 가장 좀 복잡한 경우죠.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다 구해서 겹치는 범위로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수직선에다 그려봅시다. 마팔보다는 작거나 아니면 0보다는 크고 이렇게 포함되지 않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2 사이 마이너스 한 요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넘어오네요. 이쪽은 안 되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보다는 작아야 되고 1이 한 요 정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분의 1보다는 3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3분의 1이 여기 어디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방금 1이었죠. 3분의 1이 여기 정도 되겠네. 3분의 1 포함하지 않고 작다. 이렇게 돼요. 다 겹치는 부분이 딱 여기만 이렇게 겹치죠. 여기만 0과 3분의 1 사이네요. 그래서 A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은 범위로